김수미 씨입니다. 어제 국민 엄마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김수미 씨의 발인식이 열렸습니다. 평소 가까웠던 동료 스타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저희 기자도 그 현장 취재하고 왔는데요. 김수미 씨의 마지막 발인식 장면 함께 하시죠. 김호영 기자입니다. 유족 손에 들린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포스터. 영정 사진 속 고인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마지막 배웅에 나선 이들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너무 고생만 하러 가서 어떡해, 엄마. 엄마. 드라마 전원일기에 함께 출연했던 이숙, 동료 배우 김나온도 곁을 지켰습니다. 평소 고인을 엄마라 불렀던 방송인 장동민과 윤정수, 정준하 씨가 관을 운구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끝으로 경기도 용인의 장지로 떠난 고인은 75세 일기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지난 25일 김수미 씨는 고혈당 쇼크 심정지 상태로 자택에서 발견됐고 끝내 숨졌습니다. 답답하죠.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통화하고 오히려 내 건강 걱정해주고 이런 청천벽력이 뭐 그냥 건강이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았거든. 목소리도 뭐 괜찮았는데 마음이 아주 그냥 황망합니다. 197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 역을 맡으며 국민 배우로 사랑받은 고 김수미 씨. 영화 마파도, 가문의 영광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 각종 예능 등에서도 종횡무진 활약하며 54년 쉬지 않고 연기해왔습니다. 고인의 생가가 있는 전북 군산에도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생가 입구에는 몸빼를 입고 푸근하게 웃고 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곳곳에 고인의 흔적과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름다운 당신을 기억하겠다며 마지막 추모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갑자기 떠났다. 김용건 씨가 평소 친하게 지냈고 전원일기에서도 막역한 배역을 연기했었던 김용건 씨가 너무나도 황망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감정과 그 표현이 많은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별세했다라는 소식에 많은 팬들도 황망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수미 씨가 직접 쓴 유서곡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수미 씨가 유서곡을 직접 썼다는 거예요. 나팔꽃. 난 우럼니 만나러 가요. 굿바이 굿바이. 꽃피는 봄도 70번 넘게 봤고 한방눈도 70번이나 봤죠. 잘 놀다 가요. 굿바이 굿바이. 2021년 10월. 뭐 이게 본인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어떤 죽음을 예견하고 쓰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 별세를 했기 때문에 자, 지금 발인식에서도 많은 동료, 후배, 연예계 스타들이 함께 울고 아쉬워하고 서운해하고 김수미 씨를 그리워했습니다. 며느리인 서유린 배우가 엄마를 부르짖으며 왜 이렇게 일찍 가셨냐라는 것 오열하는 이 장면이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걸쭉한 입담을 자랑했던 이 국민 배우인데 몇 년 전에 썼던 본인의 어떤 유서곡이 실제 유서가 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김수미 씨가 생전에 많은 배역을 연기했습니다. 본인이 가장 사랑했던 배역은 뭐였을까요? 직접 김수미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일 생각나는 거는 일용엄니죠. 아, 역시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 친정엄마에서 엄마. 예. 예. 제일 생각나고 나중에 이제 욕쟁이 할머니 그거고 엄마라는 그 두 글자는 네.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언제나 그리운 단어 같아요. 아직도 엄마가 그립고 엄마가 보고 싶고 네. 제일 힘들 때는 들어가서 벽에 머리에서 엄마 한번 불러봐요. 그렇군요. 자,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엄마. 사실은 국민 엄마로 부를 만큼 많은 사랑을 김수미 씨가 받았는데 이 고혈당 쇼크로 이제 갑작스러운 심정지라는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됐습니다. 조금 더 많은 팬들과 국민들과 또 아들, 딸들과
김수미 씨를 사랑하는 함께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드는 대목입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김수미 선생님은 30대 초반부터 국민 엄마였어요. 예. 일용 엄마면은 그 정도면 그 옛날 그 생각해 보면 그때 일용 어머니 정도면은 국민 어머니라고 불리워도 전혀 손색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김수미 선생님 그 살아온 궤적을 쭉 봤더니 예.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랬지만은 그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 국민 엄마가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김수미 선생님은 18살 땡인가 그때 어머니를 그 먼저 보내셨어요. 일찍 어머니를 여의셨군요. 일찍 어머니를 여의시고 아버지도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국문과에 합격했는데 등록금 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기자 길을 선택했다.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좋아했던 사람하고 결혼도 못했다. 뭐 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색하지 않고 오직 연기로서 30대 초반부터 거의 한 40년 넘게 이렇게 국민 엄마 역할을 쭉 맡아 오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황망하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김수미 씨의 주요 발자취를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949년생, 1970년 MBC 공채 탤런트 3기로 데뷔했고요. 1980년 전원일기에 일용엄니 역을 맡았던 나이가 32살. 야, 지금 생각해보면 32살의 새파란 청년 여배우가 어떻게 저렇게 일용엄니 역을 훌륭하게 소화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연기력입니다. 자, 영화 가문의 영광, 마파도 맨발의 기봉이에서도 역시나 엄마 역할을 맡아왔고요. 자,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 드라마, 예능, 수민의 반찬 등 다수의 작품, 다수의 장르에서도 종횡무진 명품 연기를 보여줬던 김수미 씨.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렇다 할 주연을 맡은 작품은 없지만 주연 못지않은 명품 조연이다 라는 이 명품 조연이란 말을 보여주었던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울엄니 만나러 간다라는 유서곡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소식도 소개해드렸는데요. 김수미 씨의 아들이 김수미 선생의 어떤 저작 활동, 하나의 책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도 공교롭게 안녕히 계세요였습니다. 정명호 씨, 김수미 선생님의 아들이죠. 글 쓰는 걸 좋아하셔서 직접 쓴 원고들이다. 제목은 안녕히 계세요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후배들을 향해 나도 평생 조연으로 살았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들이 담겼다. 라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은 또 배우 출신이시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앞서 직접 쓴 어떤 그 곡,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만 그 곡도 본인의 마지막 순간을 예고하는 유서곡이었고 네네. 어머니 만나러 간다는 거였고 이 아들이 공개한 책 이름도 안녕히 계세요 라는 책 제목이었는데 네네. 나도 평생 조연으로 살았다라며 굉장히 힘들고 좀 서러울 후배 연기자들에 대한 사랑과 조언이 담겨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김수미 선생님의 평소의 그 마음들, 그 따뜻한 마음들이 사실은 그 후배들에게 잘 전달이 돼 왔던 것이고요. 그 엄마라고 호칭하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다양한 장르에서 그 후배 연예인들이 김수미 선생님을 엄마라고 호칭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마음하고 굉장히 다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수미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어머님을 잃고 굉장히 어머니를 계속 그리워하는 그 삶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가 나팔꽃을 이렇게 기르셨는데 예, 그 나팔꽃을 보면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또 겨울에는 나팔꽃이 없을 때는 일부러 예, 괌에까지 가서 나팔꽃을 보는 그런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예. 그러면은 이 김수미 씨가 유독 엄마 역할을 많이 맡았던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마 역할에 몰입했던 것도 10대 때에 본인의 이제 엄마를 여였던 엄마에 대한 어떤 그리움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께 느껴지는 그 엄마의 이미지가 친근하면서도 그 따뜻한 마음들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도 김수미 선생님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 사모곡에 대한 그 마음,
엄마에 대한 마음이 전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입담도 거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밉상이 아니라 굉장히 친근하게 맞아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도 그 네. 속에 담겨져 있는 김수미 선생님의 마음이 전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고인이 된 엄마가 나팔꽃을 좋아하셨다. 10대 때 어머니를 여의셨으니 가장 엄마가 필요한 그 순간들에 엄마가 부재했었고 그 자리는 어머니가 좋아했던 나팔꽃이 대신했던 거였군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본인의 엄마 역할로서 소화를 해냈던 김수미 씨. 어쩌면 본인에게 결여돼 있었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많은 후배들에게 엄마로서 다가갔던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수미 씨 연예인 아들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김수미 선생님을 이렇게 평소에 추억하고 기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전에 우리 집에 야 너 저기 새우 좀 가져가서 만두 좀 빚어줄 테니까 만두국이나 먹으라 그러고 오셨는데 새우 400마리 가지고 새우 400마리 가져오셔가지고 너는 옆에서 까 나는 옆에서 만들어줄게. 만들었잖아.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 다 주라고. 마음에 드는 뭐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 네. 그러면 한 10개 사. 네. 사서 주워 그냥. 이거 맞는 거니? 이거 써 주워. 선생님과 같이 방송하잖아. 운 좋은 사람은 진짜 그날 하나 뭘 하나 얻어가. 이렇게 뭐냐면 아 이뻐요 그러면 너 해. 주워. 그래. 박성민 최고님 그냥 친정엄마 같은 그런 느낌. 후배 연예인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큰 손으로 뭐 새우 400마리도 챙겨주고 핸드폰 케이스도 챙겨주고 격이 없이 이렇게 대했다. 많은 동료 이 후배 연예인들이 이렇게 추억하는군요. 그쵸. 이제 입담도 워낙에 좋으시지만 마음도 굉장히 따뜻하셨던 분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전해지는 일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런 거죠. 드라마 촬영장이나 이런 촬영장에 가면 배우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스태프들에게 직접 이제 대형 밥솥을 들고 가서 직접 만든 김치와 반찬을 들고 가서 밥을 직접 해주거나 챙겨주거나 그리고 은퇴 후에도 어떤 음식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만큼 손맛도 좋으셨고 정말 마음도 좋으셨던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연예인들이 저렇게 슬퍼하면서 엄마라고 불렀던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정말 황망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그 고인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음식으로 마음으로 말로 베풀고 가셨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연예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엄마라고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엄마같이 느껴지는 것에 10배, 수십 배로 베풀어야 이 엄마라는 호칭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미 씨가 생전에 그토록 그리워했던 김수미 선생의 엄마를 지금은 하늘나라 어딘가에서 만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엄마를 여의었던 김수미 씨가 많은 후배들에게 엄마가 돼줬는데 이런 이유를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수미 씨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결혼하고 입덧을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먹는데 엄마가 이렇게 조물조물해진 겉절이하고 저 전라도 집에서 풀치조림이 있어요. 갈치새끼조림. 이거 하나만 먹었으면 살 것 같은데 엄마가 안 계시잖아요. 그게 한이 맺혀서 애 낳고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봤어요. 다행히 제가 우리 엄마 손맛을 닮았나 봐요. 자꾸 해서 상에 내놓으니까 우리 남편이 이게 뭐야? 너무 맛있다고. 또 우리 뭐 연예인들 우리 집에 늘 오니까 주면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방에 있는 시간보다 주방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손이 뭐 이거 봐요, 막 여기 뒤고 여기 뒤고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누구 주고 하는 게 취미예요. 이 여성에게 이 출산과 분만, 임신이라는 경험은 매우 특별한 순간일 텐데 그때 가장 생각나는 또 떠오르는 분은 아마 이 엄마일 텐데 그때 엄마가 안 계셨다. 그래서 한이 맺혔다. 김수미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 인터뷰를 할 때 뒤에 붙여 있었던 포스터가 조견 변호사님 친정엄마라는 연극 뮤지컬 작품을 김수미 씨가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고혈당 쇼크가 왔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최근에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김수미 선생님이 당신이 꼽는 작품이 두 가지가 있었죠. 당연히 전원일기가 첫 번째일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친정엄마라는 뮤지컬이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주인공으로 연기를 해오셨어요. 예. 그리고 이 작품은 내가 무덤까지 가져갈 작품이다. 그 정도로 애착이 심한 큰 작품이었는데 애착이 대단한 작품이었고. 예. 근데 최근 한 1년 사이에 이 제작사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출연료 관련해서 뭐 소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저혈당 그 쇼크라는 게 평상시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도 갑자기 스트레스가 집중되거나 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세여서 김수미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황망하게 가셨는가 그 이유를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가 있으셨다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본인이 또 내심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확인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친정엄마라는 작품에 출연하시면서 최근에 겪었던 어려움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의미가 특별하게 컸던 김수미 선생님한테 저 작품으로 인해서 생겼던 어떤 문제 또 갈등 이것은 더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 작품, 더 많은 연기를 조금 더 팬들과 국민들 앞에 선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인은 이 욕쟁이 할머니 캐릭터로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작품의 한 대목,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불 좀 빌릴게요. 그 공원서 담배 못 펴 가. 뭐든다고 뭐 요구는 게 자랑이야. 안 그냐 이가. 하얀 애가 또 끔처럼 질겅질겅 씹다 확 뱉어 던지면 애머리도 부수고 홀랑 쳐먹어봐야 확 뽑아가지고 그냥 다짜고를 쳐먹고 어찌까. 이러듯이 싸대기 나는 지옥에서 매일 젠틀맨 소리 좀 듣지 마. 나같이 욕쟁이로 가니까. 인병 또 확 쳐먹어. 아이. 마지막은 정세균 전 총리와 식사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네네. 어떤 인연이 있나요? 그게 이제 지난번 대선에 정세균 전 총리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뭐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나 그 당시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세균 후보가 누구를 후원회장으로 모실까 하다가 김수미 선생님을 후원회장으로 모신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나이가 비슷해요. 그렇군요. 김수미 씨가 1949년생이고 정세균 총리가 50년생이니까 뭐 1살 차이면 저 정도 나이면 뭐 거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친구죠. 그래서 말도 편하게 하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출신 지역이 같아요. 그 김수미 선생님은 그 전라북도 군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총리는 그 진안이고 그러니까 동양에다가 그리고 이제 1997년에 그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DJ를 도왔던 사람들이 정세균, 김수미 이런 분들인데 그때 나이도 비슷하고 동양이고 하니까 97년부터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내 인지도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김수미 씨가 내 후원회장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승낙을 갖다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한 게 정세균 총리하면 사람들이 다들 신사하다 아주 그냥 반듯하다 이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세균 총리는 뭐 여야 두루두루 많은 또 의원들에게 또 신망이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수미 씨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인기 못 얻는다. 욕쟁이로 가라. 나처럼 좀 욕도 하고 욕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망가져 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인기가 더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런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고인 김수미 선생님 많은 국민들이 또 그리워하고 있는 만큼 하늘나라 어디인가에서 평생을 그리워했던 엄마와 진짜 엄마와 함께 좋아하셨던 나팔꽃 실컷 보면서 이제는 편안하게 영면에 잠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